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민심이요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노 친문 세력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도정환이라는 자가요,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괴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쏜다, 이런 막말을 해서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 신원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께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홍 부장님. 예, 요즘 여기저기 유세 많이 다니고 계시죠? 네. 저희들 뭐 단체로, 미래한국 단체로 다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단지 이제 선거법 때문에 당이 다르기 때문에 연설을 한다거나,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발언은 못하고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저는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제가 다녀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코로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부 국민들은 그게 조금 현혹되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또 현혹된 척에서 선전하는 게 저는 극성 지지자들밖에 없다고 그래요. 네. 제가 만나보면 의외로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고라든지 홍콩, 싱가포르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과 상호 의존성을 따지면 우리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그렇죠. 그 4개국이 합친 인구가 한 4,05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5,100만 되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지금 죽은 사람이 1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자는 우리가 13배나 많고요. 러시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가 3배 많은데 우리보다 2분의 1도 안 됩니다, 상황이라. 확진자가. 그렇죠. 땅덩어리도 넓어서 국경을 다 봉쇄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유일로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조기에 중국과 국경을 폐쇄함으로써 초기 방역에 성공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완전하게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항이랑 항만만 막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쉬운 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육지를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비행기만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확산되고 난 뒤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한 것은 우리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 도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께서는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2015년 5월 달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특히 감염병에 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인인데 자기 자랑하고 있고 문재인은 오히려 방해만 했어요. 참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쏙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신화에서 보니까 장기표 선생하고 통화하는 거를 제가 장기표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장기표 선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 떠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께 종북 좌파나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좌우가 어느 정도까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어떤 우리 공동의 안보를 전부 다 지킨다는 소위 합의가 있은 다음에는 오른쪽 왼쪽이 약간의 왼쪽이 균형을 맞춰야 정책도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유우파도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막 좌익이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그런 태도는 정말 우리 건전한 자유우파나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 초 KBS, MBC 사장들이 경영진이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중파의 토론을 활발히 갔는데 저쪽 패널은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는 제가 동의는 안 하지만 인정을 하냐면 북한이 나쁜 나라다 라는 것만 동의해 주면 자, 그 나쁜 나라를 우리가 소위 관리하는 방법에서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해야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 아무리 나쁘더라도 달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하고 생각이 다르도 대화가 가능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대화가 가능 안 하냐면 북한이 착한 나라다. 아.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의 기초하에 각각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와 생각이 달라도 그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사실을 왜곡해서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고 착한 나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각을 세운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문정인 같은 사람이 그런 비슷한 그럼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장기부 선생님하고 좀 다른 거는 예. 저는 북한이라고 하는 절대 악은 교화 대상이 아니다. 네. 저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강력한, 즉 숨이 멎을 것 같은 제재와 압박이 있어야 네. 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지 좋은 말과 지원으로 바꾸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바뀌면 자기가 목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팔다리를 비트거나 돈을 주거나 좋은 말 한다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없듯이 예. 김정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영원히 살려면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거 외에는 영원히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버리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장기표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북한이 적화시킬 능력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적화된다고 생각하는 예. 이런 차이는 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또 저는 장기표 선생님으로부터 북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장기표 선생님도 뭐 저한테 감히 뭐 제가 가르칠 건 없지만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다양성이 발전하고 이 다양성 때문에 획일적인 공산주의를 이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에 선거 이쪽에서도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네.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우파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확정 편향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면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생각해야지. 예. 지금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자기가 성찰을 해서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자유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느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니면서 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다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경제건 아닙니다만 우리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특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의 예. 소위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나머진 좌익이라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신자유주의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네. TTP 탈퇴해버렸고요. 그렇죠. 장벽 쌓아요. 완전히 소위 신자유주의 쪽으로. 왜냐하면 일자리가 뺏겼다고 예. 보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예. 워렌이나 아시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바이든 이런 사람들, 바이든은 제외하고 샌더스 이런 사람들. 예.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에서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문재인, 김정은을 반대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의견에 대화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각각 잘못된 것들은 서로 조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저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그만 차이에 대해서 제발 뭐 토론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싸움을 앞뒀을 때는 이때는 뭉쳐놓고 예. 또 우리끼리 토론하고 서로 뭐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작은 목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그럼요. 사실은요. 또 확장해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중도표 없이는 또 못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건 참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런 거 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 자유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자유가 최고의 가치지만 거기에 평등도 있고요, 공정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인권도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예. 자유가 어떤 가치인데 젊은 분들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못. 그러니까 적어도 90년 이후에 세계화의 물결, 신자유주의 뭐 이런 기타에서 아버지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도 살 수 있는데 또 뭐 자산 가치가 또 상승이 되어서 왜 양적 완화를 하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값, 자산 가치가 너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난 아무리 노력해도 유산이 없이는 집을 못 산다. 서울지기에. 그러니까 그런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신자유주의의 한 20년간의 확산으로 기득권층이 너무 공고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신문의 사다리가 없어져서 네. 이 자유를 그대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고는 이 질서 하에서는 나는 영원히 흑수저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유보다는 공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현명하더라고요. 결과의 평등,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좌익들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과정만 공정하고 각자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자체가 수치적으로 불평등하게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어르신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 공정? 너 자유를 그렇게 공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너 좌익이지.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지. 그 다음에 3년 전에 지지해서 막 페이스북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예. 근데 그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겪어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네. 문재인 잘못 지지했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 3년 전에 이런 걸 올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좌파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이 3년 전에 탄핵에 찬성하고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 아빠 말 그때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지내보니까 문재인은 아닌 것 같아, 문재인 정권은. 그랬을 때, 야, 너 3년 전에 문재인 지지했지? 너는 좌파야. 절로 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오냐? 그래, 살아보니까 그렇지. 이게 부족해.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죠. 되는데 집단적으로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그 페이스북 했던 거 네. 뒤지고 옛날에 예를 들면 문재인하고 찍었던 사진 뭐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30대나 40대 젊은이들이 혹시 마음을 바꿀까 하다가 아유 자유우파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 옆에 갔다가는 야단만 맞는구나. 네. 그 확장성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정말 이번 선거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저 자신부터 정말 광장에서 저도 뭐 크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다고 투쟁에 동참해봤는데 제가 얼마나 생각이 닫혀 있는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번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 주인입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생을 다 하는데 우리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떨이 실 때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땅을 지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열어놓고 우리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신원식 장군님 젊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젊습니다. 만으로 61세니까 저도 뭐 40대, 30대 젊은이들이 보면 나이 든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청춘이니까 그냥 예, 그러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또 사실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셨지만은 또 군생활 하시면서 또 군생활의 특징이 장군이 돼서도 젊은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계속 상대한다는 점이잖아요. 의외로 저희가 젊은 사람들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 병사들 생각이 어떻든가요? 병사들까지는 제가 뭐 이제 예. 현직에 떠나고 문재인 정권과 좀 각을 세우다 보니까 최근 2, 3년간은 뭐 이렇게 직접 접촉은 못 했는데 예. 최근에 군에 있었던 후배들 이제 전역하고 난 뒤에 편하게 만나러 주시니까 들어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18개월, 요새 평균 한 19개월을 복무하는데요. 예. 뭐 그냥 계속 이 사회에서 살았다가 잠깐 군복을 입었다가 또 군복 입는 동안 요즘은 또 사회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젊은이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우리 병사들, 젊은 초급 간부들 대개 문재인 정권 지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장교도 40대 중반까지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뭐 저쪽 사람들이 정교조를 장악해서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이 혹시 저도 반성합니다만은 저거 틀린 소리야, 엉터리 소리야. 저거는 살아보면 알아. 그리고 또 좀 심하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어떨까? 또 뭘 잘못 알고 있고 뭐 잘못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뭘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러면 저것을 바로 잡아줄까라는 심각한 고민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이고 지금은 아예 단절돼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살라고 그래. 우리끼리 산다고 하는 뭐 화가 났으니까 그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의원님 후보가 돼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참 반성도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좁은 어떤 그 범주에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나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나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죠. 그럼요. 문재인 정권은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어르신들, 자제분들, 손자분들 잘 설득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도정환의 망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정환 후보가 뭐 북한보다 우리가 미사일을 많이 쏘았다. 뭐 그 자체도 숫자 자체도 저는 잘못된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제가 뭐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댈 수 없는 것은 북한이 38회 쏜 거는 할 수 있는데 국방부가 사실은 얼마나 했는지는 그거는 뭐 공개를 하지 않고 또 비밀로 분류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또 그렇고 제가 알던 인연으로 옛날 군 후배들한테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편한 일이니까 숫자 비교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다. 우리의 모든 미사일 발사나 시험은 합법이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엔에서도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국가가 쏘는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자체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예를 들어 위성 발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시험은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프로그램 실험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대북 유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혀 의미가 무엇을 쏜다면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핵투발 수단을 발사를 한다면. 그래서 요즘에 계속 북한에서는 방사포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방사포도 핵투발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보니까 사거리가 200km, 300km 정도면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사일하고 포하고 차이는 이제 뭐냐면 미사일은 사실은 정밀 유도 기술, 특정 지역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유도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도되는 탄이고. 예전에는 유도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유도탄. 한국말로 하면 유도무기, 유도탄이 됩니다. 미사일은 영어니까요.
포는 뭐냐면 이건 로켓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네. 포구에서 장약이 뻥 터져서 포탄을 날려보내는 전통적인 예. 우리 아마 야포. 불에 갖다 오시면 야포 이런 게 그렇죠. 있고요. 그거는 사거리가 공기의 저항 때문에 20km 이상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날아가려면 포탄 자체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로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사포는 로켓이고 예. 로켓의 정밀 유도 장치를 장착을 해서 정확한 지점으로 떨어지는 게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과연 로켓에도 유도 무기를 붙여서 사실은 로켓과 미사일의 구분 자체가 지금 거의 없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로켓이 과거에처럼 아까 말하는 야포는 한 20km 나가는데 예. 로켓이 한 40km 나가면 예. 대강사도 비싼 데 가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200km, 300km에 유도장치를 안 붙이면 예. 정말 대전을 향해서 쏘았는데 예. 조금 뭐 바람이 분다든지 조금만 포구를 돌려도 서해의 바닷가에 떨어집니다. 멀면 멀수록 편차가 크겠죠. 그 각도가 뭐 1도가 그렇죠. 벌어졌는데 몇십 킬로 나가면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다가 또 바람이 불면 바람 밀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로켓은 유도장치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는 아까 예. 홍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미사일이 충분한데 방사포까지 핵탄두를 붙이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효용성 측면에서 그것은 주로 비행장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재래식 탄을 주로 장착할 가능성이 많고 북한이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예. 미사일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핵무기 장착용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담을 넘는 행위가 있다. 예. 근데 도종환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북한은 담을 30번 넘었고 우리는 세보니까 40번 넘었는데 우리가 더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도둑입니다. 네. 도둑이 담을 넘는 행위하고 집주인이나 또는 경찰이 담을 넘어 도망가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담을 넘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네요. 합법적인 행위는 어떤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 번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예. 자, 강도가 들고 들어온 식칼. 그래서 주인이 저항하기 위해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네. 똑같은 칼이죠. 하나는 불법의 칼이고 하나는 정당방위의 합법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은 또 군사훈련하고 비교했던데 한미동맹은 방어동맹입니다. 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 한미 양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침략을 받았을 때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이 됩니다. 예. 한국이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을 하는 북진을 하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순수한 방어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이나 이라크전 참전 네. 이런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의 자동조항이 아니니까 미국이 우리가 이런 세계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데 한국 측에서 동참을 원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잖아요. 예. 왜? 우리 영토에 침략을 받았을 때 자동 적용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철저한 방어동맹입니다. 그런데 그럼 한미연합훈련이 어때요? 그 법적 근거에 방어훈련이죠. 근데 그것을 공격적인 북한에 불복하고 우리가 훈련을 하니까 한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일반에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들께서 또 구체적으로 아시기 어려우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말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아니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이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이 불법이고 우리가 합법인 걸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도종환 후보만 야단칠 수 없는 게 작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천영우 그 전 외교안보 수석께서 유튜브도 그걸 천영우 유튜브에서 그걸 띄웠어요. 저랑도 같이 포럼도 하고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외교관입니다만은
그 이야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어째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유튜브 지켜. 아니 군인들은 그거 모르느냐. 네. 그래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는 모르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니 그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머리를 짜매고 고생을 했는데 북한이 왜 불법이고 유엔 제재 위반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그래서 정영두 장관이 그걸 만일 모르고 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까지 오를 동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알면서 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진짜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장관 자리를 위해서 정말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던 그건 알고 있는데 자신의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 둘 다 어느 경우에 해당돼도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의 큰 죄를 짓고 특히 우리 예비역 장군들의 명예를 먹칠한 거니까 제가 봐서는 당장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평생 군인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비역 장군이고 네. 국방부 장관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사퇴해도 여러 번 사퇴해야 될 게 보면은 무슨 그 경계도 여러 번 뚫렸었고요. 그리고 뭐 목선도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책임질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굳이 비교하면 이런 네. 겁니다. 정경두 장관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경찰이야. 예. 도둑 잡으러 담을 넘었어. 예. 근데 나중에 그 도둑 쪽에 있는 사람이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사회 명망한 인사가 돼서 자기 경찰서장하고 가까워졌어요. 예. 그 경찰서장이 일반 시민들이 그 도둑 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니까 그 도둑 잡던 경찰이 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도 담을 100번 넘었는데 도둑 담는 도둑보다 내가 더 많이 넘었는데 도둑 잡으러 그 도둑이 담는 게 뭐게 나빠요?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일반 시민이 예. 밤중에 누가 담을 넘고 이런 게 뭐 도둑인지 경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좀 약간 혼돈이 있다는 거는 뭐 이해될 수 있지만 도둑 잡는 경찰을 수십 년간 한 사람이 도둑이 그렇죠. 담는 거하고 자기가 도둑 잡기 위해서 넘는 것을 자기가 많이 넘었다고 도둑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장관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런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도종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애교죠.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도종환 후보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한심하다는 뜻인데 예. 이번에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정신, 기본 태세를 가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예. 강력하게 이게 뭐 선거 결과 이런 거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나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도종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참 생각보다 좀 오늘 인터뷰가 길어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말씀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께 또 미래한국당의 후보로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제가 미래한국당 후보라기보다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40년간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뭐 표를 더 달라 말달라 이 차원 정도를 넘어서요. 이번 선거 우리가 잘못하면 대한민국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만일 이번에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권이 이긴다면 아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적화를 막는 선거 4.15 총선에서 4번 그리고 둘째 칸인 미래한국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리의 사나이, 냉철한 전략가 신원식 후보를 봐서라도 미래한국당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선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니까요. 분노는 표로 심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